다음 5번은 57쪽부터 이어지는 중간계에 붙어있는 조사 대상의 결정인데, 자, 조사 대상,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용어들을 먼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조사 대상을 결정할 때는 57페이지 표의 맨 첫 번째 칸. 근데 이제 몇 가지 통계적인 아주 기본적인 용어들이 나와서 그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집밥, 모집단이 뭐죠? 표본에 대응이 되는 말로 원래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 전체죠. 그죠? 그걸 바로 뭐란다? 모집단. 근데 이 모집단을 다 조사도 시도를 하나요? 우리나라에서 모집단 전체라는, 우리가 센서스 조사라고 하는, 그 전체 조사하는 거 바로 뭐죠? 뭐, 경제총조사. 그리고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 계시면 그 성경에 보면 창세기 다음에 민수기라는 성경이 있죠. 그 민수가 뭔지 아세요? 백성민의 숫자를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뭐 나와가지고 뭐 이제 그 고대 국가에서의 인구 자체가 사람 자체가 그 국력이기 때문에 민수, 그러니까 전체 하는 거는 이제 모집단을 조사하는 건데 전체를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표본, 모집단을 대표하도록 모집단에서 추출한 일부의 구성원 집합을 우리가 표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모집단이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이 중에서 이렇게 뽑는 거, 그렇죠? 이게 모집단이면 이게 바로 표본이 되는 거죠. 다만 이 표본을 어떻게 뽑을 거냐, 개인으로 뽑을 거냐, 가족으로 뽑을 거냐, 학교로 뽑을 거냐가 세 번째 나오는 표본 추출 단위. 그렇죠? 단위입니다. 다음, 이 표본을 얼만큼 가지고 갈 거냐. 그쵸? 그게 이 표본에 대한 전체적인 범위를 결정하는 게 표본 크기인 거죠. 자, 표본 크기 결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장조사론에도 공부하실 텐데 대표적으로 많이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일단 저 표본 크기를 알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확률을 알아야 됩니다. 뒤에 나온 제가 좀 설명드리겠지만 확률에 따라서 특히 이제 신뢰도에 따라서 저거를 결정할 수 있다. 확률을 모르면 결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결정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표본 크기, 즉 신뢰도나 비용에 따라서 조금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표본 프레임, 모집단에 포함한 조사 명단의 목록. 그래서 옛날에는 뭐 전화번호로 쓰든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백화점에 오시는 분들의 리스트 같은 것들, 이게 바로 표본 프레임입니다. 이게 바로 표본 추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인 거고, 자, 이에 따라서 1단계 조사 대상의 모집단을 정의를 합니다. 자, 2단계 표본 프레임을 선정을 합니다. 세 번째 다음 페이지 58페이지에 또 표가 크게 나와져 있는데 표본 추출의 방법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표본 추출의 방법. 제가 앞자를 따는 걸 좋아하나요? 안 좋아하나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죠? 안 좋아하는데 저도 이 파트를 이제 표본 추출 방법 결정할 때 외웠던 게 이렇게 외웠습니다. 단층, 군체, 편팔, 한룬 이렇게 외우고 다녔습니다. 단층, 군체, 편팔, 한룬. 자, 모집단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모집단 안에서 내가 표본을 뽑아야 되죠? 그럼 표본을 뽑는 방법을 표본 추출 방법인데 그 방법은 총 대표적으로 8가지가 있다. 단층, 군체, 편팔, 한룬. 단층, 군체, 단순 무작위, 층층화, 군집, 체계적. 4가지. 편판, 할룬. 편이, 판단, 할당, 눈덩이. 2가지는 아니죠. 2가지를 아는 건 매우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 표에도 나와있지만 확률이 가능한 거. 뭐죠? 위에 있는 거. 확률, 표본, 추출. 그래서 그 표의 맨 윗줄에 보시면 표본 추출 단위에 추출될 확률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확률이 알려져 있다. 확률이 알려져 있다라고 할 때는 확률 표본 추출인 거고 그 세부 방법은 단층, 군체가 있다. 쭉 내려와서 비확률 표본 추출 옆에 표본 추출 단위 추출 확률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확률이 알려져 있지 않는 건 뭐죠? 비확률 표본 추출법. 왜 확률이 중요할까요?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표본의 크기라든지, 그쵸? 요 통계 방법에 대한, 그쵸? 정량적인 그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확률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확률을 안다? 단층, 군체. 확률 모른다? 편팔할룬. 그럼 단층, 군체, 단은 뭐냐? 말 그대로 단순 무작입니다. 예를 보세요. A대 경영학과 중에서 경영학과가 100명이거든요. 그 중에서 20명 추출해서 예를 들어 우리 대학의
강의 만족도를 평가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100명 중에서 20명 랜덤 샘플링. 다르게 하면 랜덤 샘플링 뽑는 거 단순 무작위죠. 확률을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알 수 있죠. 몇 프로 확률로 뽑힐 확률입니까? 20%. 0.2의 확률로 뽑힐 수 있죠. 그죠? 그 확률을 가지고서 20명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걸 계산을 하는 겁니다. 100명 중에서는 보통 연구 통계학적으로 10%만 뽑아도 돼. 그럼 이걸 줄이는 거죠. 어쨌든 간 100명 중에서 20명 뽑는 거 단순 무작위. 나도 뽑힐 수 있고 나도 안 뽑힐 수 있고. 다만 확률이 몇 프로? 20%. 단순 무작위. 제일 좋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가장 바람직한 건 단순 무작위입니다. 근데 어렵죠. 그래서 층화나 군집이나 체계적 이런 걸 쓰는 건데 층화라는 건 바로 뭐냐면 백화점에서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 금액 그룹별로 추출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뭐 L 백화점이라고 보겠습니다. L 백화점. 그럼 우리가 A점이 있고 B점이 있고 C점이 있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는 상중하. 많이 쓰시는 분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나눠지겠죠. 많이 쓰신 분 중간 조금, 많이 중간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다 못 보니까 여기 중에서 A 중에서 그쵸? 예를 들어서 여기가 20%가 있고 여기가 50%가 있고 여기가 30%라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럼 말 그대로 전체 중에서 여기서 20% 뽑는 거고요. 여기서 50% 뽑는 거고요. 여기서 30% 뽑는 거.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뽑는 게 바로 뭐냐면 그룹별 층 맞추기. 그러니까 층을 나눠가지고 그 비율에 따라서 뽑는 거 단층 할 때 층화 표본 추출. 이해되시죠? 그쵸? 이거 하기 좀 어려워. 그러면 군집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백화점 하나, 요것만 뽑아서 다 보는 겁니다. 다 보는 게 아니고 전체 매장 중에서 하나만 뽑아서 보는 것. 대표적으로 학교들이 고등학교가 쭉 있죠. 학력평가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하나요? 다 나눠서 뭐 1학년, 2학년, 3학년에 인구 비율이 있을 때 그에 따라 나눠서 몇 프로 그렇게 뽑는 건 층화. 그쵸? 그런데 그 중에서 다 하기 어려우니까 한 100개 정도만 뽑아서 하겠다라는 거는 군집. 어쨌든 건 둘 다 공통점 뭐죠? 뽑을 확률 알 수 있죠. 맞죠? 여기도 하나만 뽑아서 내가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얼마인지 알 수 있죠. 제가 강조드리는 건 확률 표본 추출의 두 가지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체계적, 이거 시스템이 하는 거거든요. 체계적. 1명, 2명, 2명.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점포 출입 순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선생님 1번. 첫 번째 오신 분, 11번째 오신 분, 21번째 오신 분. 그쵸? 이렇게 뽑는 거. 이게 바로 체계적 표본 추출인 거죠. 다만 이 체계적 표본 추출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 대표적인 거 바로 뭘까요? 날짜를 잘 정해야 됩니다. 맞죠? 날짜를 잘 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오시는 분, 뭐 토요일 날 오시는 분 가지고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어쨌든 간 여기는 단층 군체는 확률이 중요하다. 확률을 사전에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확률을 모를 경우에 위에가 바람직하지만 만약에 그럴 수 없어. 아니 특정할 경우에는 확률이 이렇게 중요하지도 않아. 라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밑에 있는 걸 채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편팔할 할 때 편의 추출. 점포 앞에서 임의로 설문조사하는 거죠. 맞죠? 여기 편의점 앞에 가가지고 그냥 임의로 지나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20대인지 그 사람이 남성인지 그 사람이 소득이 얼마인지 우리 알 수 있나요? 없나요? 모릅니다. 그냥 가서 편의를 가지고 말 그대로 편의점 앞에서 그건 농담이고요. 편의점 앞에서 그냥 하는 거 편의 표본 추출. 자, 판단 표본 추출. 연구자가 조사자가 판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최근 고객들이 선호하는 자동차 옵션을 내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저기 지나가서 그쵸? 중학교 고등학교 앞에 있어서 중학교 고등학생들한테 만나서 물어본다 한들 그들한테 얼마나 의미 있는 조사 결과 나오겠습니까?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냥 자동차 대리점에 있는 전문가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맞겠죠. 그게 판단 표본 추출입니다. 세 번째는 할당입니다. 보통 우리가 대선이라든지 뭐 총선할 때 그 앞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분이 몇 살이고 내지는 그러니까 이거 알 수 있나 없나요? 모르죠. 그냥 그 앞에서 그냥 임의로 비확률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랜덤으로 뽑는 거 바로 뭐죠? 할당 표본 추출입니다. 그래서 편팔할 마지막 눈덩이는 바로 뭐냐면 뭔가 알아봐야 되는데 민감한 경우 가출 청소년 그렇죠? 마약에 대한 투약 여부 이런 것들은 민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한 명 물어보고 혹시 누군 주변에 아는 친구 좀 알려줄 수 있어? 주변에 지인 소개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눈덩이처럼 한 명씩 확대하는 거 눈덩이 표본 추출.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러한 조사 방법에 대한 결정은 총 4가지 총 8가지. 그래서 단층, 군체, 편팔, 할, 눈.
입니다. 그쵸? 요렇게, 저는 그렇게 외웠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시장조사론 공부하시는 거 헷갈리시면 제 거 버리시고 그냥 아 그렇구나 저런 게 있구나 뭐라고 했는데 라임을 탔는데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56쪽에 6번입니다. 58페이지 밑에 6번 자료 분석 방법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쵸? 앞에 우리가 여러 가지 조사 방법부터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 다양한 방법 중에서 정량조사하는 것들, 통계와 관련된 건 뭐 하는 거죠? 코딩하는 거죠. 그쵸? 엑셀에다가 쭉 넣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성조사 같은 경우는 조사자의 주관적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정성조사, 대표적으로 면접도 비구조화하는 것보다 구조화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면접 문제를 똑같이 해가지고 A, B, C, D한테 물어보는 게 그래도 공통적인 의견을 모으는 게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구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연구자들 중에서 뭐 자연 저기 어딘가 아마존에 들어가가지고 물어볼 때 거기 있는 뭐 아버지하고 여기 뉴욕에 있는 아버지하고 똑같이 면접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비구조화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종합해보면 정량조사는 코딩을 하고 그리고 정성조사는 조사자 주관에 따라서 조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자 절차가 4개의 절차가 있고 단계가 10개의 단계인데 어디까지 오신 거냐면 두 번째 절차의 6번째 단계까지 오셨습니다.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우리 또 잠시 10분 정도 이어가고 세 번째 절차 그리고 7번째 단계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